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은 157편 영상의 주제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나는 솔로 10기입니다. 10기에서 돌싱 특집이죠. 돌싱 특집에 지금 현재 5화까지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신 영수를 오늘 포커싱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출연진들을 제가 얘기할 때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불려지는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돌싱 프로그램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그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좀 상담학적인 접근을 해서 저분들의 내면에 정말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이제 갈등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었어요. 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상담학적인 어떤 접근이 많은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제가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직접 1대1로 또 상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영수편인데요. 그 제가 지난번 5화를 보면서 그 영수와 상철과 정숙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구도 안에서 영수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플들을 위한 사랑학을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영상을 올릴 마음을 이 프로를 보다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짝을 찾아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정말 한번 결혼을 해서 실패해서 정말 좋은 짝을 찾아서 제2의 제2막의 인생은 정말 행복해야 되겠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짝을 찾는 것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그 Science for Love라는 사랑학에 보면은 사랑은 무엇이며 네, 어떻게 발달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사랑의 선택과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룬 사랑이 어떻게 진화되어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사람들은 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실패를 향해서 또 걸어가는지 또 질투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중독과 같은 사랑의 병리 현상 등은 왜 나타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등등의 생각을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특히 이번 돌싱 특집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커플들을 위한 사랑하게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수의 의사소통을 좀 지적을 할까요? 우선 핵심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철과 정숙과 영수의 삼각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삼각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영수가 그냥 뭐랄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그 어떤 감정을 정숙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상철과 정숙이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죠. 4화에서 지금 저는 5화의 영수 편을 지금 찍고 있는데 4화에서 그 1대1의 그 데이트를 아주 서로 그 정중하게 하고 돌아오면서 팔짱을 끼고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숙소로.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그 큰 테이블에 이렇게 앉자마자 그 영수라는 출연자가 나오죠. 그래서 저녁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짜장면 먹었어. 그러니까 그 데이트가 없는 사람은 이제 짜장면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짜장면 맛은
없었어.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상철과 이렇게 테이블에 셋이 이렇게 아, 남자 영수와 상철이가 앞에 앉고 여자인 정숙이 앞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정숙은 그 지금 마음속으로 설렘을 가지고 상처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1대1의 데이트를 하고 막 돌아온 상태죠. 그런데 영수가 거기서 느닷없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 상철이 있는 데서 상철과 정숙이 지금 데이트를 하고 팔짱을 끼고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영수가 갑자기 나는 그 대사를 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해서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를 참 좋아했고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러나 네가 너무 예뻐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 옆에 있던 그 상철은 좀 어안이 없죠. 느닷없이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는데 영수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 요 지점입니다. 영수의 의사소통. 네. 그 사회적 규범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게요. 사회적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인 질서와 규범이 있는데 지금 막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그 한 쌍의 남녀 앞에서 그냥 느닷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짜장면 먹고 있다가 두 사람이 돌아오니까 사실 이렇게 셋이 같이 앉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져서 앉게 되죠.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신 분은 저 김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앉았는데 저는 좀 사실 놀랬어요. 이제 영수가 거기에 사회적인 어떤 그 일을 그래도 좀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 사회적인 어떤 질서와 규범이 있는데 그 의사소통을 막 데이트하고 돌아온 사람 바로 그 사람 남자 옆에 앉아서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서 정숙을 향해서 결국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굳이 거기서 했었어야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영수라는 분한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팔짱 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해 나갑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왔는데 거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영수가 이제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 그 장면하고요. 뜬금없는 거죠. 정숙을 향해서 자기의 호감을 표시하는데 만약에 전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숙이한테 뭐 메모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침 데이트를 신청한다거나 뭐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막 데이트하고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상철이는 그 분위기에 앉아있기 굉장히 멋쩍었겠죠. 이거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면서 또 그랬냐고 그럼 왜 응? 나한테 진짜 표를 주고 호감을 표시하지 그랬냐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저 영수가 느닷없이 갑자기 데이트하고 돌아온 사람들 앞에서 저거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맞지 않는 의사소통을 저 나이에 어린이도 아니고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저렇게 해도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사회적 침투가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사회적 침투라는 그 모델에 따르면요.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어떤 그 사회에서 어떤 인간 관계를 가질 때 친구 관계든 초기에는 이 언어적으로 접근을 하죠.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우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꼭 그게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호감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사소통을 이제 시도하다가
서로의 어떤 그 느낌이 좋거나 서로의 그 좋아하는 어떤 그 감정이 서로 통하면은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절차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좀 잠깐 메모를 했는데 어 그 영수를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 과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인 관계에서 일단 뭐 우연이 됐든 필연이 됐든 인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인제 가벼운 대화, 일상적인 사회적 그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인제 서로의 좋은 감정이 들고 또 한쪽이 먼저 그런 감정이 깊이 생기면은 인제 뭐 메모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전화번호를 얻어서 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서로의 감정이 통하면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이렇게 인제 표현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나온 영수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그 상철과 그 누구죠? 정숙. 지금 정숙은 그 프로에서 상철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나는 널 좋아했고 너한테 관심이 있었고 근데 네가 너무 이뻐서 접근을 못 했고." 뭐 이러한 유형의 대화를 지금 막 데이트하고 온 그 두 사람을 앉혀 놓고 얘기를 하는 그 영수를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 사춘기 애도 아니고 지금 1번 이혼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공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일단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근데 인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재미를 위해서 또 인제 그런 구도가 이렇게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면 또 이제 흥미를 이끌 수 있으니까 그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상당히 재밌게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쪼금이라도 저의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쪼끔 더 바람직한 어떤 인도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절대로 영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맞는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아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 어떤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상식선에서. 일단은 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예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더군다나 그 정숙은 오히려 그걸 즐기는 듯한 '또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그걸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커플들을 위한 사랑학을 제가 인제 준비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만나고 그다음에 인제 가벼운 사회적인 대화를 하죠. 뭐 오늘 날씨가 어떻고 요즘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더 서로가 맞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인제 호감이 생기면 전화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다가 인제 정식으로 정중하게 데이트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실제적으로 인제 애정이 인제 깊어지면 그것을 인제 표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함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인제 우리가 흔히 데이트라고 하는데 데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인제 익어가고 그런데 그리고 인제 개인적인 정보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쪼끔씩 서로들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제 알아가는 단계라 그러죠. 그러다가 인제 쪼끔 이제 스킨십도 하게 되고 뭐 손도 잡게 되고 포옹도 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인제 상대방의 인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다가 아 인제 결혼을 할 상대라면은 어 상대방의 부모님께 인제 인사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인제 자기의 그 관심을 호감을 나타내겠죠. 뭐 선물이나 꽃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교환을 하고 두 사람의 그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게 되겠죠. 여행도 가고 인제 가까운 데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상대방의 인생 목표나 계획이나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주로 뭐 어떨 때
행복한 느낌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다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또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그냥 연애해서 끝내야 될 상대야. 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결혼까지 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 감정,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그 결혼까지 가는 데는 이제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짧은 뭐 4박 5일인가요? 4박 5일 안에 그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만나면 그 4박 5일 동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 절차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트하고 막 돌아온 사람 앞에 앉아서 나는 너를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그리고 네가 너무 이뻤고 관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맞지 않는 상식에 벗어난 어떤 돌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영수가 마트에 식자재를 사러 가게 되죠. 그럴 때 정숙과 둘이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오늘 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상철이가 그날 이렇게 자신을 정숙이한테 어필해서 난 너에게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숙이는 인터레스팅하게 아주 흥미있게 그걸 듣고 있는 그 모습, 한쪽에서 또 그런 말하는 거와 또 정숙의 그런 어떤 관심 있게 듣는 이런 것들이 아마 상철한테는 조금 거슬렸을 수가 있겠죠. 저는 질투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는 질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더 좋은 관계를 시도할 때 그때 느끼는 게 질투지, 그때는 그냥 1대1로 데이트 한 번 한 거지 뭐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까지는 상철이가 정숙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투했다 그러는데 질투라는 표현은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불쾌한 것 같아요. 상철이는 그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정말 상식에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데이트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에 끼어서 호감을 표시하는 이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게 조금 쑥스럽고 불편하고 아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들어가죠. 어쩌면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뭐 그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으니까 내가 사실은 뭐 무슨 할 일이 있어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분이 즐겁게 대화 나누세요. 이 정도로 하고 들어갔다면 일이 그렇게 크게 파장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아무도 붙잡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영수의 그 태도를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질서와 어떤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 그러나 나는 솔로에서는 그게 수용이 되는 상황이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짝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날 마트에 식자재를 사러 갈 때, 어, 영수가 그러죠. 정숙한테. 제가 그 앞부분을 잘 못 봤어요. 10분 늦게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장면부터 봤어요. 영수가 정숙에게 상철이도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철이는 그 전날 그렇게 셋이서 대화에다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정숙은 상철이가 영수하고 대화하니까 질투를 해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걸 질투로 보지 않았어요. 좀 불쾌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excuse me, 내가 무슨 일로 해서 두 분이 대화 나누세요 이러고 들어갔더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꼭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가 이제 상철이도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머리 모양을, 여자들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머리 만지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이쁘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탁 올려서 한 10년은 젊어 보이게 탁 머리 올리고, 그리고 온 집중을 에너지를 상철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온몸으로 상철에 대한 관심을 쏟는 그런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죠. 차를 타고 가는데 또 거기서 느닷없이 차를 타고 잘 셋이서 가는데 정수이가 앞에 중간에 앉고 제가 이제 표지를 그거를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지로 썼는데 또 또 거기서 또 한마디 해요. 어 그러니까 또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같은 말인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에 맞게 상식에 맞는 행동은 절대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전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뭐 상철이 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수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이런 행동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또 어필을 하죠. 자기가 정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수기는 이제 그걸 즐기는 거죠. 나는 상처를 좋아하지만 또 나를 좋아하는 영수가 있으니까 난 참 든든해. 그리고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 말 안 하죠. 피드백을 안 하냐 듣기만 하면서 웃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상철이가 이제 귀를 막잖아요. 귀를 막고 이렇게 귀를 막고 근데 그것도 또 질투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질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상식이 맞지 않게 그 상황에서 또 어필을 해서 정숙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 통념상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정숙이한테 어필하고 싶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그 솔로다에서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메모지를 준다거나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가서 정숙 씨 저하고 좀 아침 운동 산책이라도 좀 할까요? 아니면 뭐 아침을 준비하니까 늘 그럼 그때 가서 좀 도와주면서 뭐 이따가 저하고 잠깐 대화할 시간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근데 꼭 상철이와 같이 있을 때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심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음. 그거는 심리적으로 도전이에요. 상철이에게 도전이죠. 그러니까 정숙은 음, 뭐라 그럴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 나에게 호감 갖는 사람이? 그러면 즐기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상처는 그게 듣기 싫던데 그게 질투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아마 어쩌면 상처는 이게 뭐야 도대체가 지금 같이 시장 가자고 해놓고 또 여기서 아니 자기가 정수기한테 관심 있으면 조용히 둘이서 1대1로 좀 대화를 하든가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상철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한 20여 년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문화권이 그 서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가 유학 시절에 동양 아이들 보면 버네나 컬처라고 그래요. 버네나 컬처가 뭐냐면 이 번외가 겉은 노랗잖아요. 근데 속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아이들이 외국에 와서 부모님 따라와서 외국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거는 겉은 얼굴은 동양인이지만 아시안이지만 속은 웨스터나이즈 됐다요. 서구적으로.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번외나 칼처. 그래서 아마 상철은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그 개입에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게 뭐지 하면서 듣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질투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마트에 식자재 사러 갈 때도 영수의 그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 자기가 정숙을 그렇게 관심이 있고 정숙에게 어떤 자기의 그 호감도를 표시하고 했으면 1대1로 자기가 얼마든지 데이트 신청할 수 있잖아요. 거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잠깐 밖에서 저하고 좀 뭐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쪽지로 뭐 얼마든지 아니면 뭐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있는데 꼭 같이 가는 자리, 상철이 있는 자리에서 두 분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그 영수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과 상식과 그리고, 질서와 통념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 그러나 솔로나리에서는, 그것이 수용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봐야지. 영수 씨 이걸 보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수 씨가 그렇게 행동해서 과연 정숙이를 쟁취했다고 해도 과연 정숙 씨가 그 영수 씨에 대해서 애틋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일종의 공격적인 도전적인 그런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상철 씨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아까도 제가 사랑하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며?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기독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들이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또 이 사랑이 발전되어 가고 발달되어 가고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사랑의 선택과 결혼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도 아니고 나이들이 40 중반 46으로 나오더만, 영수와 상철이가 동갑으로 나오더만 46. 근데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삼각관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영수가 느닷없이 점프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상철은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고 한국식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이제 이게 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고 이제 그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아름답게 꽃피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로 그 오화를 보면서 영수의 태도는 별로 그렇게 신선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도 아니었고, 저는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저는 공격이지. 그리고 이제 또 상처를 또 불러서 너무 얼굴에 티가 나.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얼굴에 티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질투를 해서가 아니라 음, 예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건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이었어요. 제 눈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눈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랑학에 관련된 이런 의사소통에 관련된 그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도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념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간관계 상식에서 벗어난 예의 없는 접근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영상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선의의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의 6화에서 과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